강정임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정임의 귓가에는 오직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만 들렸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냉정한 현실이 쏟아져 나왔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관심은 돈으로 향해 있었다. 정임은 검은 상복을 입고 묵묵히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차례차례 해나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남편이 평생 운영하던 사업이 정말 망했을까? 그렇게 꼼꼼하던 사람이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까? 의문은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임은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서울에 있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정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작은 식당을 열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단골 손님들은 정임의 손맛을 좋아했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임은 천천히 상실의 아픔을 달래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며느리 이선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손자 준호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며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했다. 선영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 정임은 며칠 고민한 끝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져만 갔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정임을 맞이한 것은 겉으로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고 선영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정임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선영의 친절함 속에는 어딘지 계산적인 면이 숨어 있었고 정임을 대하는 태도에서 은근한 무시가 묻어났다. 선영은 정임에게 집안일을 부탁할 때마다 명령조로 말했다. 물론 예의를 갖춘 말투였지만 정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요구했다. 손자 준호만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따랐는데 선영은 이마저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정임을 부르곤 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정임은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실상은 무료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정임은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고 선영의 요구사항들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임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가방 속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절반이 찢어진 부동산 등기 서류였다. 주소의 일부와 이름의 절반만 보였지만 정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남편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정임 명의로 해둔 것 같았다. 정임은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시누이가 나누는 전화통화, 아들이 집에 없을 때 선영의 행동 패턴, 그리고 가족들이 정임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그러던 중 정임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선영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날 선영은 친구들과 쇼핑을 한다고 집을 나섰는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정임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선영의 표정은 집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며칠 후 신우이가 집에 왔을 때 정임은 우연히 두 사람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선영과 신우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엄마는 순진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거라는 말,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 가지자는 계획, 그리고 정임을 무시하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정임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일들이 단순한 무시나 차별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임은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상대방이 게임을 걸어왔다면 정임도 그 게임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임의 하루 일과에 변화가 생겼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틈틈이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선영에게는 시장을 본다거나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실제로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 박만호를 만나러 갔다. 만호는 정임의 남편과도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호는 정임이 가져온 찢어진 서류를 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정임의 남편이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정임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예금 계좌도 개설되어 있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둔 것이었다. 정임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집에서는 아무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영의 요구사항들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선영은 정임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선영은 정임에게 시골 식당과 집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관리하기 어려우니 자신이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정임은 고마워하는 척하며 선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영은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계약서도 미리 준비해왔다. 계약 당일 정임은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선영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만호와 미리 약속을 해둔 상태였다. 모든 대화와 계약 과정이 녹음되고 있었고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까지도 정임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챙겼고 정임에게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정임은 속으로 웃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선영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정임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 선영과 신우이는 물론이고 아들 민수까지 모두 참석했다. 정임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가족들은 그런 정임의 모습에 만족해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임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선영의 불륜 증거 사진들,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서들, 시누이의 횡령 기록들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다. 가족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특히 아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정임은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정임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동안 참은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들 민수는 분노에 차서 선영과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임은 다시 시골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손자 준호가 함께였고 식당도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만호도 가끔 찾아와서 정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정임은 식당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만 사실 그곳이야말로 빛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라고.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고 정임 역시 오랫동안 숨겨뒀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손자 준호가 할머니 옆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